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오늘은 수동 변속기 1년 타고 느낀 점이라는 주제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2014년식 스파크 수동 깡통이고요. 거의 깡통입니다. 이 차는. 이 차를 구입한 이유는 단지 수동 변속기를 운전해 보고 싶어서 구입했고요. 한국에서 이제 수동 변속기 차량을 탈 기회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 수동 변속기를 경험을 하고 싶은데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럽 쪽에 여행을 가면 수동 렌트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수동차 타보고 싶어서 맨날 유럽으로 가서 렌트하고 타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유럽 여행 가는 이유의 99% 목표가 수동 변속기입니다. 근데 이제 좀 더 많은 시간을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럴 바에 그냥 인생 길지 않은데 수동 변속기 차량 잠깐 중고로 사서 좀 타다 팔자, 그런 고민을 한 10년 했고, 작년 한 3, 4월인가 그때쯤에 53,000km 짜리 수동 스파크를 340만원 주고 구입했고요. 이 차를 지금 66,400km니까 약 13,400km 정도를 주행했습니다. 1년 동안 13,000km 뛰었으니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진심을 갖고 정말 이 차를 열심히 많이 탔습니다. 탈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그냥 무조건 탔고요. 조금 더 자랑을 하자면 제가 이 차에 얼마나 진심이었나, 저도 스스로 이제 저 자신을 평가해 보는데, 이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기가 몰라요. 그러니까 막 남들이 뭐 평가를 하지만 남들이 어떻게 평가를 해?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이렇게 수동 스파크를 타는 게 뭐 나쁘게 보면 무슨 약간 코스프레 같기도 하고, 뭐 유튜브 하니까 일부러 컨셉 잡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해진 거예요. 야, 이게 나도 이게 유튜브를 하니까 뭔가 이게 컨셉 잡고 하려고 이 차를 이렇게 산 건가? 저도 그걸 모르겠었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저도 신기했는데, 제가 작년에 상당 기간 유튜브 영상을 안 올리고 좀 쉬었었죠. 그 기간 동안에 업로드를 이 차를 갖고 사놓고서는 유튜브 영상 만들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막 구입할 때만 몇 개 찍고 그 위로 올리지도 않았죠. 만약에 내가 이 차를 정말 무슨 유튜브 영상 제작용으로 구입을 했다면, 단지 어떤 뭐 보여주기 식의 목적으로 이 차를 구입했다면, 영상을 제작하지 않을 때는 타지 않았겠죠. 근데 사실 영상을 찍지 않는 기간에도 저는 이 차를 그냥 메인카로 탔고요. 굳이 따지자면 저는 또 대안이 있었거든요. 이 차 말고 다른 차의 대안도 있었는데 이 차만을 탔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는 이제 520D랑 이 차 두 대를 갖고 있었고, 올해 1월부터는 그 911을 제가 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이제 부모님 차로 노말까레라 911을 구입을 했는데, 근데 집에 부모님이 잘 안 타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는 이제 막 유럽 여행 같은 데 가면 백발의 노인들이 그냥 911 같은 거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타고 다니고 막 이런 것들, 막 백발의 할머니도 타고 막 아우토반 달리고 있고 이런 게 또 되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이제 부모님들 나이가 뭐 70대가 이제 좀 넘어가니까 이제 자동차 운전할 수 있는 그 기간도 그리 길지 않고, 한번 좀
911을 두 분이 이제 멋있게 타고 다니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강아지 데리고 등산 잘 다니는데, 등산 갈 때 강아지랑 이렇게 셋이서 타고 다니면 딱 적당하니까. 근데 이제 잘 안 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좀 타라고 저희 집, 제가 사는 곳에 이제 차를 갖다 놓고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911을 갖고 있었습니다. 노말 까레라 완전 깡통인데 그것도. 그러면 뭐 굳이 따지자면 911도 대안으로 있는데 911 안 타고 이 차만 탔거든요. 왜? 이 차가 훨씬 재밌으니까. 재미는 이 차가 더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다른 맛이 있고, 뭐 911이나 이런 건 엄청 뭐 좀 더 고급스럽기도 하고, 차가 뭐 예쁘긴 또 되게 예뻐요. 예쁘고 뭐. 그런데 이상하게 이 차가 주는 그 매력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이게 수동 변속기 얘기하려고 했는데 계속 딴 얘기로 갔네.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이 차에 생각보다 너무 진심이어서 저도 놀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대안도 있었고, 뭐 유튜브 영상을 올리지 않는 기간에도 계속 이 차만 그냥 타고 다녔으니까 저도 그때 놀란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정말 내가 진심이었구나. 생각보다 나도 몰랐는데, 나도 내가 SNS 때문에 이 차를 산 게 어느 정도 비율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진심이었구나. 너무 재밌게 타고 있어요. 이렇게 언덕이면 5단으로 가도 되지만 4단으로 내려도 되고, 4단 갖고 힘이 별로 안 나요. 3단으로 이렇게 해서 4000rpm, 5000rpm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언덕에서 이거를 5단 넣고 지금 오른쪽 페달을 보면 다 밟아도 속도가 하나도 안 나요. rpm이 오르지도 않습니다. 그게 이 차의 재미예요. 그래서 3단을 놓고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rpm이 높아지는 이런 느낌. 그래도 안 나가는데 그게 재밌어요. 왜? 이게 차가 막 엄청 잘 나가도, 물론 그 차를 정말 즐겁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내리막일 때, 지금 기어 빼놨거든요. 그냥 굴러 내려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원래 보통 이렇게 운전하는 걸 권하지는 않을 텐데, 보통 웬만하면 이제 기어를 끼고 내려가는 걸 보통 권할 거예요. 브레이크 걸 때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기어 빼놓고 그냥 이러면은 정말 그냥 굴러 내려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RPM은 500rpm. 요 느낌이 또 수동차의 또 재미이기도 합니다. 기어를 걸고 가죠. 요게 조금 더 안전한 느낌이라서.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으려면 5단을 걸고 가고, 엔진 브레이크를 조금 걸고 싶다 그럼 4단 걸고, 여기서 3단 걸리면 이제 목이 꺾입니다. 이렇게 약간 과장하면. 어쨌든 요런 재미가 있는데, 수동 변속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수동 변속기를 되게 하고 싶어서 고속버스를 타면 꼭 3번 자리에 앉았고, 3번 자리가 이제 버스에서 변속기가 보이는 자리인데요. 그리고 자동차도 트레일러 면허 대형 견인이랑 대형 면허 버스 면허랑 소형 견인 레커 면허가 있고, 그 다음에 소형 면허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바이크 중에 대형 바이크 탈 때 쓰는 면허인데, 소형 면허도 클러치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클러치 시스템을 경험한 게, 어떻게 보면 소형 면허 따고 바이크 면허를 딸 때는 대형 면허나 이런 거 면허 딸 때 면허 시험장에서 버스나 이런 걸로 조금은 경험을 했지만, 그 이제 면허 시험장에서 잠깐 경험한 거고, 실질적으로 클러치의 개념을 익혔던 건 그러고 보니까 바이크를 타면서 익혔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형 면허 바이크 면허를 따고, 그 당시에 구입한 바이크가 마그마 125cc를 구입했었습니다. 그게 아마 97년식인가 그랬을 텐데, 그 마그마는 사실은 소형 면허가 필요하진 않아요. 배기량이 125cc라서 원래 이제 소형 면허가 필요한 건 250cc 이상인데, 정확하게는 125cc 이상은 다 소형 면허가 필요한데, 이제 시장에서 125cc라고 하는 건 다 124.9cc 뭐 이런 엔진들이라서, 우리가 보통 이제 흔히 얘기하는 250cc 이상 뭐 리터급 이런 바이크들이 소형 면허가 필요한데, 마그마는
이제 차대는 약간 아메리칸 대형 바이크 같이 생겼는데 엔진은 이제 125cc를 달아놓은 그런 바이크, 아메리칸 바이크 이러고 타는 좀 축간 간격이 긴 그런 바이크였는데, 그 이제 클러치를 왼쪽 손인가가 클러치일 거예요. 그래서 클러치가 있고 기어 변속은 발로 합니다. 발로 이렇게. 그래 탁탁탁탁 하면 기어가 내려가고, 클러치 밟고 클러치 뛰면서 악셀 하면서 가는 건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마그마를 타면서 클러치에 대한 개념을 익혔었네요. 그리고서는 이제 사실상 자동차 클러치 시스템을 경험한 거는 유럽에 여행 갈 때마다인데, 매번 여행 갈 때마다 늘 좀 고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동 변속기가 그리 익숙치 않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1년 동안 한 13,000km 수동 변속기를 운행을 했으니까 이제 사실 상당히 많이 익숙해졌을 것 같은데,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즘에도 시동 꺼트리냐? 그럼 꺼트립니다. 한 달 이내에도 꺼트린 적 있냐? 꽤 많아요. 생각보다는 시동을 좀 꺼트리고요. 특히 초반에 1단, 2단 출발할 때 조금 꺼트립니다. 저도 경험이 많지 않은데, 경차 저배기량 엔진이라서 조금 더 이게 시동이 좀 잘 꺼진다 그러고요. 꺼지면 사실 항상 조금 당황해요. 출발하고 교차로 막 들어갈 때쯤에 탁 꺼져 버리면 차는 굴러가면서 키 돌려갖고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뒷차가 또 안 간다고 뭐라고 할까봐 핸들도 약간 무거워지고 이러니까 조금 당황을 하긴 하죠. 근데 시동이 꺼져도 문제가 된 적은 없어요. 그냥 보통 바로 키면 바로 켜지니까. 그래서 아직도 시동을 꺼트리는 일은 꽤 많고, 꽤 많은 건 아니고 그래도 꽤 있고, 언덕 출발에 대해서는, 언덕 출발은 제가 뭐 1년 동안 13,000km를 땄지만 아직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덕 출발에 뒤에 붙은 차가 없으면 상관없거든요. 언덕 출발도 약간 밀리면 되거든요. 그냥 1단 넣고 약간 밀려도 RPM을 충분히 올리고 클러치를 다 대지 않고 반클러치를 천천히 하면서 하면 좀 밀릴지언정 꺼트리지 않고 올라가는 건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덕 출발에 꺼트리지 않고 올라갈 수는 있어요. 조금만 밀린다면, 밀리는 게 허용된다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덕 출발하는데 뒤에 굉장히 많이 차가 붙어 있다 이러면 이제 그때는 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얼마 전에 인천시청 후문 쪽에, 옛날에 정관의 순두부라고 지금은 산만시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두부랑 뭐 콩국수 이런 거 하는 집이 있어요. 그 인천시청 후문 쪽에 그거 먹으러 갔다가, 이제 인천시청 후문 쪽으로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서 나왔는데 굉장히 가파른 언덕이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 굉장히 가파른 언덕을 올라갔는데 앞에 차가 쓰니까 저도 거의 쓰게 됐어요. 근데 뒤에 오토바이가 완전히 그냥 뒤에 딱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뒤에 차가 붙으면 차라리 내가 밀리면 뭐 뒤에 차 밀려서 좀 접촉사고 나서, 이거 한산기 코너인데 이럴 때 이제 3단 넣고 엔진 브레이크 걸고 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이제 언덕인데 4000rpm인데 내리막에 탄력 붙으니까 4단으로 가도 되고, 이렇게 쭉 가다가 속도가 주는 것 같으면 다시 3단으로 내려갔고, 부드럽게 연결하려면 RPM을 조금 높여갖고 클러치를 대면 부드럽게 연결이 되고요. 그냥 바로 체결시키면은 조금 이렇게 그 엔진 RPM이랑 속도랑 안 맞아서 좀 브레이크 같은 게 걸리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부드럽게 운전하는 그런 게 생깁니다. RPM을 조금 맞춰갖고 클러치를 체결시키는 방법인데,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무슨 얘기하고 있었는지 까먹었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언덕 출발, 언덕 출발이 여전히 조금 부담스럽고 잘 안 늘어요. 사이드 브레이크 신공을 하면 된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 이제
출발할 때 브레이크를 놓으면서 왼쪽은 클러치를 밟고 RPM을 살짝 높이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조금 뒤늦게 약간 늦게 푸는 느낌 들면서 반클러치 걷고 악셀 밟고 하면서 사이드 브레이크 살짝 늦게 풀르면, 그러면서 이제 잡혀있다가 풀려가는 느낌으로 출발하면 이제 이게 뒤로 밀리지 않고 언덕 출발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1년 동안 해보고 느낀 점은 그거 할 일은 거의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막 어디 가파른 언덕에 이제 차 없는 데서 혼자서 이제 계속 연습을 좀 하면은 뭐 나중에 써먹을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솔직히 제가 그렇게까지 연습은 안 했고 막상 그거를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지금 왼발은 클러치 오른발은 브레이크 밟고 있는데, 왼발을 살짝 놔서 이제 반클러치 상태가 되고 약간 이제 이 정도만 돼도 그렇게 막 밀리진 않으니까 이 상태에서 재빠르게 이렇게 RPM을 살짝 높이고 반클러치를 다고 출발을 할 듯 하면서 요 RPM이 높은 이 상태에서 클러치를 쫙 풀면 쭉 하면서 나가거든요. 이런 느낌. 근데 그러니까 클러치를 아마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살짝 늦게 놔주는 느낌? 살짝 늦게 놔주는 느낌? 살짝 늦게 놔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클러치를 다 풀어버리면 이게 또 시동이 꺼지니까 반 클러치는 유지해야 되고, 한번 여기서 연습해 볼까요? 여기서 연습해 보면 이게 뭐 언덕이 아니라서 재미는 없는데, 그러니까 사이드 브레이크 걸고 출발을 할 듯 하면서 으아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보여드릴 거는 약간 이 차를 스포츠카처럼 타면 재밌습니다. 2단으로 이제 RPM 높여서 이렇게 가면은 고작 속도 60밖에 안 되는데 람보르기니 뺨치는 그런 가속감이 느껴집니다. 얼마 전에 요즘에 무슨 람보르기니 뭔지 모르지만 뭐 10억짜리 차 나왔다고 유튜브 여기저기 막 많이 나오던데, 그렇게 출력이 좋은 차를 타는 재미도 있겠지만 이게 이렇게 출력이 없는 차를 이렇게 타는 재미가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타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내리막이잖아요. 엔진 브레이크 2단에다 걸고 엔진 브레이크 딱 걸면 그냥 겁나 엔진 브레이크 걸립니다. 지금 4000rpm인데 이렇게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 풀면 또 이렇게 굴러가고, 쓸 때는 이게 기어를 나중에 풀으라고 하더라고요. 먼저 이렇게 브레이크 밟다가 쓰기 전에 클러치 밟고 기어 띄고, 요게 정석이래요. 그러니까 클러치 밟고 기어를 떼는 걸 미리 하고 쭉 굴러가면서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정지 직전에 기어를 빼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게 자동 변속기랑 수동 변속기 차량이 있으면 그거를 왔다 갔다 막 2차 저차 하면은 좀 이게 헷갈려 갖고 위험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 아빠가 계속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수동차를 옛날에 많이 탔던 사람이고 막 자동차 되게 좋아하시고 그런 분이라서 뭐 아주 헛소리는 아닐 것 같은데, 저는 그 느낌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동차를 타다가 자동 변속기 차를 탄다고 해서 뭐 브레이크를 헷갈리고 이러지는 않던데, 그럴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런 거를 경험하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한데, 뭐 수동 변속기 뭐 막힐 때 운전하면 도관이 나간다, 뭐 무릎이 그렇게 아프다 그러는데, 제가 아직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무릎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왼쪽 무릎을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왼쪽 무릎은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괜찮고 제가 오른쪽 무릎은 좀 안 좋아요. 근데 저는 아직은 이 클러치 때문에 무릎이 아프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아직은 못했고요. 그 다음에 막히는 도로에서 수동 변속기 너무 힘들지 않냐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경험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막힐 때 경부고속도로 타고 올라올 때 막 막히고 이러면은 이제 수동 변속기로 막 계속 반클러치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이게 좀 많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좀 뭐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굳이 재미도 없고 힘들고 그런 상황들이 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뭐 보통은 그렇게 막히는 거리를 막 몇 시간 운전하고 이러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체증이 있어도 막히는, 굉장히 막히는 구간은 또 어느 정도 구간이고, 나머지는 또 그럭저럭 가다 서다 하는 구간일 때 이런 기어 넣고 빼고가 저는 막 그렇게 막 이게 피로감으로 느껴지진 않았고, 이 수동 변속기를 이제 진짜 너무 싫다, 이제 자동 변속기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차를 산다면, 뭐 911 노멀 카레라를 샀어도 수동 변속기로 샀으면 정말 그 차를 메인카로 막 10년 20년 탔을 것도 같고, 520D도 수동 변속기였으면 사실 더 좋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520D 수동 변속기면 참 좋겠다. 그래서 사실 사라져가는 수동 변속기에 대한 저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데, 유럽은 아직도 수동 변속기가 많고, 독일 쪽은, 독일이 아니고 영국은 뭐 예전에는 이제 70%가 수동 변속기라는 얘기도 있던데, 뭐 요즘엔 조금 줄긴 했겠죠. 그래도 어쨌든, 그래서 수동 변속기를 1년 동안 13,000km 탔지만 이게 힘들다라는 생각이 아직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동 변속기 그만 타고 싶다는 생각이 아직 들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를 가면 좀 수동 변속기가 재미가 없습니다. 기어 바꿀 일이 없어서, 뭐 5단 넣고 항속 주행하는 거니까. 뭐 고속도로에서는 수동이고 자동이고의 차이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특히 이런 저배기량 차는 좀 수동 변속기가 재밌는 게, 차를 그 되게 출력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스포티하게 주행을 할 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아까도 좀 보여드렸지만 2단 넣고 이렇게 주행하면은 완전 무슨 스포츠카 운전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요런 재미가 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이제 지하철 모드가 있어요. 지하철 모드 이따 보여드릴게요. 지하철 모드가 뭐냐면, 이렇게 느린 속도에서 출발할 때 5단 넣고 출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단 넣고 출발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다 밟고 있거든요. 지금 페달 다 밟고 있잖아요. 밟아도 속도가 거의 안 나요. 거의 지하철 출발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뭐 기름이 좀 많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하철 출발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속하는, 느릿느릿하게 가속하는 그런 재미가 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재미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지하철이다 이러면서 운전하는 느낌이거든요. 사실 이게 막 이렇게 여기서 2단 넣고 막 이렇게 난리치고 가봐야, 이렇게 가봐야 이게 뭐 어차피 그렇게 빠르지도 않아요. 저기서 다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떨 때는 그냥 오늘은 신분당선 지하철이다 이러면서 그냥 지하철 모드로 운전하면 그것도 그 나름의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할 때 뭐 1단 출발했다가 바로 그냥 3단 넣고 5단 넣고 이렇게 그냥 쭉쭉쭉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럼 가속은 안 되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3단 걸고 가다가 쓸 때는 이제 쭉 브레이크 밟고 쓰다가 정차 직전에 클러치 밟고 기어 뺍니다. 이렇게 이게 정석이라 그러던데. 그래서 스포티하게 운전할 수 있다. 또 그냥 되게 지하철 모드로 운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언덕에서 이게 워낙 힘이 없다 보니까 약간 경사가 있을 때 이제 높은 기어가 걸려 있으면 깜짝 놀랍니다. 너무 차가 안 나와서. 5단을 지금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요런 언덕인데 5단이면은 이게 막 뒤에 차 이제 올려 그러는데 아무리 밟아도 차가 안 가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럴 때는 빨리 기어 변속 3단으로 하는데 그래도 부족해. 2단 이래야 이제 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엔진은 힘이 없고, 생각보다 참 힘이 없구나 그걸 느끼긴 하고, 그거를 어떻게 빨리 이렇게 효율적으로 뽑아내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저는 이 차를 한 3개월쯤 있다가 판매를 하려고 해요. 그냥 없애려는 게 목표인데 없애지 말고 계속 살까 싶기도 합니다. 이게 왜냐면 너무 재밌게 타고 있긴 하니까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재밌거든요. 차가 너무 멀쩡해서
타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팔아봐야 돈이 안 되니까 굳이 팔 필요가 있나? 파는 이유는 이제 뭐 주차장 자리 문제도 그렇고, 뭐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좀 너무 많은 거를 갖고 있는 걸 다 싫어해요. 이렇게 다 계속 버리고 없애고 버리고 없애고 버리고 없애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집에도 막 짐을 계속 없애고 줄이고 없애고 줄이고 뭐 다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게 부담스러워요. 내가 딱 죽었을 때 그냥 내 살림살이를 버리는 게 아주 간편하게 그런 상황으로 살고 싶은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또 뭐 말씀드릴 게 있을까? 수동 변속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백화점 들어가는 거는 좀 부담스럽고요. 백화점이나 코스트코에 언덕 올라가면서 막 줄 서서 언덕 올라가거나, 아니면 주차장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나올 때 계속 언덕을 줄 서서 나가는데 뒤에 차가 너무 가까이 붙는다 이러면은 그런 게 좀 스트레스 받고, 조금 스트레스를 받긴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일부러 약간 뒤로 좀 밀려나면서 이제 뒤에 차한테 나 위험하니까 붙지마 이런 걸 좀 보여주려고 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이해를 못하고 그냥 바짝 붙이는 차들이 있던데, 그런 차들을 보면은 일부러 부딪힘을 당하려고 붙이는 건 아닐 거고, 그냥 이제 수동 변속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라서 아예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이제 약간 헐리우드 액션 하듯이 뒤로 밀려나는 걸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래도 또 와갖고선 바짝 붙이고 이러는 걸 보면, 뭐 수동 변속기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수동 변속기 차를 되게 너무 경험해보고 싶어서 중고로 좀 사서 타다가 파는 거를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옛날에서부터 뭐 크루즈 디젤 그렇게 보고, 뭐 아반떼 디젤 수동도 보고, 크루즈 디젤 수동도 보고, 뭐 투싼 이런 것도 2.0 이런 거 수동이 변속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수동 계속 보고 살까 말까 스타렉스도 보고, 뭐 포터까지는 조금 오버지만 보고 그랬는데, 결국 이 차를 이렇게 질러갖고 좀 타게 됐는데, 제 인생에서 정말 잘한 일 중에 하나가 그래도 요걸 해봤다는 거. 이렇게 하고 싶은 거를 안 했으면 이 재미를 뭐라고 살았을 텐데,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걸 그렇게 고민하고 안 했을까. 이쯤에서 항상 저희 이제 무료 PPL 항상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저희는 나이트라고, 오른쪽에 보시면 KFC가 있는데, 전국에 있는 KFC 거의 모든 지점은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치킨 나이트라서 치킨이 1+1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이랑 크리스피를 추천합니다. 오리지널이랑 크리스피 1+1 치킨 나이트. 이 신호 바뀌겠죠? 오리지널 안 바뀌나? 그냥 가야겠다. 안 바뀌네. 오리지널 크리스피 1+1 KFC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이게 배달의 민족에서는 1+1이 적용이 안 되지만 KFC 앱을 까시면 1+1 적용이 됩니다. 아차, 집에서 나가려고 했더니 KFC에 가려고 했더니 치킨 나이트에 지금 10시 5분 전이야. 10시까지 못 갈 것 같아. 그럴 때는 재빠르게 앱을 깔고 앱 주문을 하면은, 앱 주문으로 가서 수령하기로 치킨 나이트 시간 안에 세이브를 하고, 그때 누가 그러는데 이게 정차했다간 가도 된다 그래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서. 그래서 앱 주문을 하셔도 됩니다. 저도 KFC 앱을 갖고 있고 맥도날드 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FC는 1+1 가격으로 먹으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꽤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수동 변속기를 계속 변속하는 구간이 오면 너무 즐겁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